2025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전례 없는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넘게 쏟아진 폭우는 시애라네 바다 산맥의 눈을 녹였고 수십 년 된 오로빌 댐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댐 관리국은 긴급 방류를 결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류의 작은 마을 윌로우 크릭은 순식간에 거대한 물살에 집어삼켜졌습니다. 2층 건물까지 물이 차올랐고 전기와 통신은 모두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지붕 위로 대피했지만 구조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우리는 끝났어라는 전류가 들려왔습니다. 재난방송은 이 지역을 접근 불가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헬기조차 폭풍으로 인해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최소 72시간 이상 구조가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에게 72시간은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났고 체온은 떨어졌으며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미국은 한 사람의 용기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윌로우 크릭에는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수의사 엘라 요한센. 그녀는 5년 전 이곳으로 이주해 작은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웃들은 모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엘라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보호소에는 버려진 개 12마리, 고양이 5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순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픽업 트럭에 동물들을 실으려 했지만 도로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라는 동물들과 함께 보호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위성전화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신호는 약했고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물은 1층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개들은 불안하게 짖었고 고양이들은 떨었습니다. 엘라는 손전등을 켜고 동물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버티는 거야. 그녀는 창문에 흰 천을 매달고 SOS라고 큰 글씨로 썼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엘라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 누군가 우리를 찾아주길. 제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저는 현재 UN 국제구조단 소속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해양경찰 특수구조대원이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파견 구조팀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전환점은 2014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이었지만 친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공직을 그만두고 UN 구조단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2025년 3월 캘리포니아 홍수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장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지역이 너무 넓었고 구조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본부에 제안했습니다. 드론으로 먼저 탐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띄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드론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째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매달린 흰 천, 그리고 희미한 열 반응. 누군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부에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헬기 투입 불가. 기상 악화로 최소 48시간 대기. 48시간이면 너무 늦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박대원, 그건 자살 행위야. 수류가 시속 60km야. 하지만 저는 이미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고무보트, 로프, 구명조끼, 그리고 비상식량.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헬기를 보내주세요. 그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고무보트를 물에 띄웠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만이 어둠을 뚫었습니다. 급류는 제 보트를 장난감처럼 흔들었습니다. 건물 잔해가 사방에서 떠내려왔고 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교신기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물살이 보트를 덮쳤습니다. 교신이 끊겼습니다. 암흑 속에서 저는 로프를 꽉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저 멀리 흰 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이틀 후 세상은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생존자 발견. 캘리포니아 윌로우 크릭에서 한 여성과 17마리의 동물이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CNN 속보에는 구조 현장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물에 잠긴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여성과 동물들을 차례로 고무보트에 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등에는 태극기 패치가 선명했습니다. 앵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웅적인 구조작전을 펼친 사람은 한국인 자원봉사자 박준호 씨입니다. 영상 속 박준호는 지쳐 보였지만 마지막 강아지 한 마리를 안아 올리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미국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코리안 히어로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특히 60대 이상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한국의 천사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한 노년층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1950년 우리가 한국을 도왔을 때 이들은 폐허였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MBC 저녁 뉴스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인은 왜 목숨을 걸었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원봉사 문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재난 구조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용기는 인류애의 가장 숭고한 표현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구조 후 일주일이 지나 저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불편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니까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저는 제 친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였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왜 내가 더 빨리 움직이지 못했을까? 왜 더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생명을 구하겠다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준 것뿐입니다. 엘라 씨에게는 그 동물들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짧은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2개월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라 요한센 씨가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엘라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땡큐.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이들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엘라는 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저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며칠간 한국에 머물며 엘라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재난 지역의 동물들을 구조하는 국제재단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의사가 아니에요. 엘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하나재단 HANA 파운데이션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어로 하나는 하나된 마음을 의미하고 영어로는 하나가 행복을 뜻한다는 것을 엘라가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완벽하다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군요. 엘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2025년 7월 하나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해 겨울 미국 CBS 저녁 뉴스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하나 한국에서 온 기적이었습니다. 앵커 노라 오도넬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기술이나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에는 박준호와 엘라가 함께 재난 지역에서 동물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흘러갔습니다. 터키 지진 현장,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그리스 산불 현장. 하나재단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기적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생명을 구했고 한 생명은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윌로우 크릭에 재건된 마을로 전환되었습니다. 엘라의 보호소는 더 크게 다시 지어졌고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2025년 한국인 박준호의 용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장면. 석양을 배경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세상이 한국의 진심을 보았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박준호는 구조된 개 한 마리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